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천원석의 횡설수설 121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송은 LQ를 지향합니다. LQ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밥상에 박노해.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침침한 독방에 홀로 앉아서 벽에 뚫린 식구통으로 식은 저녁밥을 받습니다. 푸실한 밥 한 술 입에 떠놓고 눈을 감고 꼭꼭 씹었습니다. 담장 넘어 경주 남산 어느 암자에선지 저녁 공양 알리는 소리인 듯 종 울림 소리 덩덩덩. 문득 가슴 받치는 한 슬픔이 있어 그냥 목이 메입니다. 함께 밥 먹고 싶어.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사는 게 별거야. 혁명이 별난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늘 땅에 떳떳이 따뜻한 저녁밥을 함께 먹는 거지. 나 생을 바쳐 얼마나 열망이 왔어. 온 지상의 식구들이 아무나 차별 없이 한 밥상에 둘러앉은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밥 먹고 싶어.
네, 소녀시대가 불렀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앞에 읽어드렸던 시는 박노해 선생의 시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한 끼 먹는 밥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던, 우리 민족은 밥에 참 진심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먹는 것으로 수렴됩니다. 오죽하면 귀신도 잘 먹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도 먹고 나이도 먹고 욕도 먹고 축구하다 보면 골도 먹죠. 그리고 심지어 영화에서는 많이 먹었다 아이가, 영화 친구에서 얘기했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 시대에 아침 인사도 진지 드셨습니까로 인사했던, 그래서 밥이 진심이었던 우리 시대, 그리고 그 밥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부엌의 그 공간만큼은 아무리 엄한 아버지라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세끼 밥 걱정을 하지 않는 시대가 전해들면서 우리의 밥은 어느 순간 천덕꾸러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밥을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한 끼의 맛있는 급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 노동이 그동안의 여성들의 가정노동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처럼 학교의 노동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그림자 노동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이 계시죠. 알면서도 보이지 않았던 분들, 알면서도 무시했던 분들, 알면서도 아는 척하지 않았던 급식 노동자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밥상을 책임지셨던 우리 어머님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튜디오가 꽉 차 있는데요. 한번 같이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한번 크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네. 네. 목소리를 실어주지 않고 뒤에서 박수만 열심히 쳐주시는 참관인들까지 계시는 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안산지회 우리 선생님들 나오셨는데요. 더불어서 안산 단원구 진보당 위원장님이신 정세경 선생님도 같이 나와 계십니다. 위원장님도 같이 나와 계신데요. 우리 먼저 위원장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안산 단원구 지역위원장이고요.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맡고 있어요. 네. 워킹 스쿨버스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이기도 하고요. 지금 또 얼마 전에 또 맡은 또 직책이 있습니다. 안산유일 전통시장, 보성 재래시장, 보호 및 노점 철거 유해 촉구 대책위원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네. 많아요. 네, 어렵고 힘든 게 다 네. 저희한테 저희 당으로 오는 것 같아요. 돌다 이렇게 오는 것 같아서 또 어깨도 무겁습니다. 네, 그 얘기 좀 이따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 다음에 우리 선생님부터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비노조 안산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황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 지회장님은 목소리 보고 뽑는 거예요? 아니 지금 딱 목소리 들으니까 딕션이 너무 깔끔하게 꽂히셔요. 감사합니다. 와, 대단하신 목소리신데. 네, 그 다음에 예. 안녕하세요. 안산지회 노동안전을 맡고 있는 김성자입니다. 노동안정부장 반갑습니다. 김성자 선생님, 줄여서 노안부장님이라고 네, 그러신 네.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정치위원장 맡고 있는 김명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명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앉아 계신 또 우리 선생님들 소개는 안 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저 계시는데 네, 열심히 응원하러 또 오셨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급식 노동자분들께서는 다 비정규직이 되시는 거죠? 네, 정규직 자체가 없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냥 2년마다 계약 만료로 하다가 이제 2013년 정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그렇죠.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는 급식은 모두 다 비정규직이라고 봐야죠. 무기계약직이 2년 지나면 어쨌든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무기계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리진 않죠. 그러면 어쨌든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권리는 그래도 좀 누리게 되시는 건가요? 그다음부터는? 전에 우리가 폐암으로 사망을 했어도요. 산재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환경 같은 경우에도 급식실에 지난해 폭염으로 119 실려가신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뭐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1, 2년 동안 안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환경적인 문제, 복지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은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제가 오늘 모시게 된 거는
그동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뉴스로만 이제 얼마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먼지 문제 때문에 폐암이라든가 또 이제 무거운 것들을 들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근골격계 질환, 또 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시면서 오는 화상 문제, 또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받지 않는 데서 오는 어떤 인격권 침해 같은 것도 많이 얘기 듣다가 요 근래에 급식법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저 자신도 급식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됐는지를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이 기회에 한번 저도 좀 배우고 또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소개 좀 하고 싶다, 그런 취지를 갖고 좀 우리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소개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먼저 우리 정세경 선생님이 좀 시간을 좀 일찍 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진행을 이어서 할게요. 오늘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안타까운 소식과 기쁜 소식인데 먼저 기쁜 걸 갈까요? 자, 먼저 기쁜 소식은요. 저희가 한 3개월 가까이 주민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서명하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1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던 워킹 스쿨버스가 안산에서 3월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와. 아우 이렇게 텐션이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네. 기쁜 소식 먼저 말씀드리고요. 54개 학교가 안산에는 있어요. 초등학교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 안전인 안산, 부모 안심인 안산 이런 구호를 가지고 안산시에서도 워킹 스쿨버스 제도를 시행하라라고 하면서 11월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운동을 돌입해가지고 1천여 명의 서명운동을 가지고 시장 간담회, 학부모 간담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청회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54개 학교 중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한 게 좀 안타깝지만 8개 학교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행 주체가 학교로 이관되면서 학교가 이제 새 학기부터 많은 부담을 갖게 된 거죠. 그 일로 받아들이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조례로 만들어서 시에서 주관해서 교통과든 재난안전과든 주관을 해서 그 사람도 세우고 조직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돈, 재정의 권한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올해 시행한다는 거에 목표를 두고 하다 보니까 학교가 주관으로 된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저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걸음을 띄었다. 아이들이 안전한 안산을 위한 첫걸음을 띄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워킹 스쿨. 예. 워킹 스쿨. 이게 버스. 저는 처음에 워킹이 그래서 좀 걷다잖아요. 네네. 걷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하다? 일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거를 이름을 등하굣길 동행 도우미라고 했다가 그래서 서명을 받았다가 등하굣길 동행 도우미로 검색을 하면 안 나와요. 워킹으로. 워킹 스쿨 버스가 10여 년부터 다른 시도에서 시행을 한 거예요. 전면 시행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학부모 만족도가 99%까지 된 거예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시행하는 곳은 지속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아예 시도하지 않은 곳은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네이밍화돼 있는 워킹 스쿨 버스를 하게 되었고 걸어 다니는 학교 버스라는 네. 거예요.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학교 안까지 데려다주고 아이들 학교에는 학교 밖에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정류장. 우리만의 정류장인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들의 교통안전 문제, 납치 문제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의 보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이 얘기만 가지고도 또 다른 시간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만 소개를 좀 하고요. 네, 시행한다. 네. 박수. 네. 한 번 더 박수. 네. 네. 그다음에 안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은요. 저희 동네 소식이에요. 제가 백운동에 살거든요. 여러분들 백운동 하면은 어딘가 궁금하시지만 원곡동이라는 이름이 백운동으로 일부가 바뀌었어요. 원곡 1동, 원곡 2동, 원곡 본동이 있었으면 다성시장 옆쪽을 네, 그 백운동이라고 뒤에 하죠. 아파트 단지를 백운동이라고 하고 아파트 그 위쪽으로 안산역 쪽으로 가는 데를 원곡동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상의도 없이
바꿨더라고요. 허락도 안 받았어요? 허락을 안 받고. 아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진짜 났었죠. 그런데 그 백운동이라고 한 데가 저희 동네인데 저희 동네에는 재래시장과 그 대형은 아니지만은 그런 마트들이 공존하고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의 특징은 사람 냄새가 나요. 사람들이 항상 바글바글하고 뭔가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그런 따뜻한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산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전통시장인 보성 재래시장이 철거 위기를 맞고 있어서 철거 유예를 해달라고 하는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졌고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진 계기는 저희가 너무 편하게 명절이면 거기서 전도 사고 뭐 생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선이며 하물며 또 유치원 아이들이 견학도 와요. 시흥에서도 견학 오고 막 그래요. 어떤 학습장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30-40년 유지해온 거를 건축물이 불법이다. 갑자기 벼랑간 눈사태 이후로 이제 만들어진 건축물이 불법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구청에서 이제 이행강제금 2억 원 가까이 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철거하라. 근데 그 지붕이 철거되면 밑에 노점상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연을 저희 뭐 진보당이라고 얘기하죠. 큰 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오고 억울해가지고 그러신 분이 이제 12월 1일에 저에게 전화가 왔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되게 돼서 이제 내일 2월 11일 날 1시에 그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내일의 이유는 뭐냐면 1년 전 2월 11일 1시에 그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으로 그 이민근 시장님하고 시의원들하고 또 국회의원도 왔다 갔대요. 막 사진 찍으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시장 상인들은 1년 후에 이렇게 철거된다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시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억울한 사정을 듣고 주민대책위가 꾸려졌고 그 주민대책위 명의로 이제 그 1년이 되는 날 시장이 왔던 1시에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틀 동안 1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조하는 서명을 해주셨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1000여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서명지를 이제 시장님께 전달하고 시장 면담 요청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요. 내일이면 이게 방송이 나가면 이 주민들이 참여를 못 하시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시작이니까 BTV도 촬영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사가 나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보성 재래시장. 네, 전남 보성이 아니라 백운동에 위치한 보성 재래시장이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천 선생님께서 전남 보성에 있는 시장을 정세경 선생님이 여기까지 왜 서명을 하게 하나 전국 연대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백운동 라송호텔 뒤에 있는 보성 재래시장을 여러분 함께 지켜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 선생님이 뒤끝이 있으셔. 아니 저는 그쪽을 그냥 나성시장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렇죠. 보성시장이라는 말을 잘 안 썼거든요. 그래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안산에 시민시장 없어지고, 네. 거기도 또 없어지고, 네. 안 없어지도록 잘 함께 지키겠습니다. 네, 열심히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본 이야기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조합 경기지부 안산지회가 생긴 건 몇 년 정도 됐죠? 11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 년? 2011년도 4월. 와, 15년 15년 됐네요. 네. 꽤 오래됐네요. 지금 몇 분이나 가입되시나요? 저희 안산이요? 네. 안산에 한 500명 이상 있습니다. 와, 그럼 학교도 뭐 전 안산에 다 퍼져 계시겠네요. 네, 초중고하고 학교에는 교사 이외에 행정실에 있는 공무원 이외에는 거의 다 비정규직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비정규직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직군들이 또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급식실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시고, 네. 개인적으로도 우리 황선아 지회장님은 이제 급식실에서 일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저는 급식실에서 일하지 않고요. 네. 저는 2008년 1월 달부터 초등보육 전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전체 지회장이시니까 다 네, 아우르시는 입장이시고, 네, 네. 네. 우리 노안부장 김성자 선생님은요? 저는 한 18년 정도 됐고요. 18년 네. 한 학교에서만. 아니요.
전체. 아니 저희가 저희가 5년마다 정보 5년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네. 아 이것도 정보가 다니시는 거예요? 네. 집에서 가까운 학교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계실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럼 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김명아 선생님은요? 저는 15년 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동법, 이 급식법이죠. 저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만 잠깐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데 이번에 바뀐 내용이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좀 환경 개선이랄까 뭐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급식의 조리사 및 조리 실무사의 존재를 법에 처음으로 명시한 데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저희는 법에도 없는 존재거든요. 법으로 이름이 안 돼 있었나요? 네, 초중등법에도 우리는 기타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법에 우리를 명시하는 건데, 이게 처음으로 등재됐다. 조리사, 조리실무사, 영양사 이름으로. 그게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네네. 일하시는데 이름이 없었다. 네.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불리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아줌마라는 이 호칭으로 제일 많이 불리고요. 네. 그다음에는 뭐 여사님. 맞아요. 여사님. 여사님. 네네. 근데 이제 공식 호칭이 그러면 영양사님 있고 또 그다음에 급식 조리사, 조리사, 조리 실무사. 실무사 그렇게.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고강도 노동과 폐암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었던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도록 명확히 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배치 기준이 한 명당 120에서 180명이거든요. 학생들 숫자. 네, 근데 전에 노동부 장관님이 20에서 30명 밥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법이 통과됐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근데 120에서 180명이요? 초중고 그다음에 구간에 따라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초등학생일 때, 중학생일 때 네네. 숫자가 네네. 아무래도 초등학생은 밥 양이 적을 테니까 학생이 좀 많을 거고. 자, 그런데 60명 차이라고 하면 6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180명당 1명 정도 둬야 된다라고. 예전에는 이게 없었던 건가요? 숫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60에서 70명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일하는 저희는 100명에서 150명 사이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보다 2배의 많은 식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는 법으로 지정돼 있는 거죠. 저희가 거기까지는 까지는 모르겠고 하여간 뭐 시청이라든지 뭐 어디나 법원이라든지 배치 기준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숫자가 네. 어느 정도 이상일 때는 1명을 더 둬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이들이 밥을 적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이들이 그릇을 한 개를 가지고 나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다는 만으로 해서 배치 기준이 높은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개정이 되면서 숫자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숫자가 줄게 된 배치 건가요? 기준은 이제 현실화 할 거죠. 아직 정해진 건 네네. 아니고. 네.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네, 아직은 혹시 아니고요. 기대하시고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됐으면 좋겠다는 숫자가 있으신가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긴 하지만 일반 공공기관처럼 되면은 그 정도? 훨씬 낫겠죠. 한 80명 정도면 네,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을까요? 네, 80명 그 정도? 정도면은. 그렇죠. 80명의 1위는. 네. 근데 네. 제 생각에는 그 법 배치 기준이 완화가 되면은 저희가 채용이 늘 미달이에요. 일이 워낙에 고강도다 보니까 일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하는 거에 비해서 임금도 낮고, 그러니까 채용이 늘 미달되다 보니까 대체 인력을 많이 쓰게 되고, 대체 인력을 쓰면은 기존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손이 안 맞으니까. 예. 그래서 그 채용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일하러 오는 사람들도 더 낫고 우리도 일하는 게 훨씬 그렇죠. 더 수월해지겠죠. 네, 아무래도. 예.
또 그만큼 노동 분담이 좀 줄어드니까 근골격계라든가 이런 쪽에 질환도 좀 훨씬 줄어지실 거고. 네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유일하게 수시 모집이 되고 있는 직종입니다. 그만큼 잦은 이직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한 달도 못 돼서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배치 기준도 열악한데 그 점심 시간을 그 12시 전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딱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3명이서 우리 정치위원장님네 학교도 3명이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아프고 또 한 명이 뭐 이제 무슨 연차를 썼어요. 그럼 2명이 대체잖아요. 네. 그럼 그 시간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밥을 나만 지금 그렇죠. 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러겠네요. 한 분이라도 빠지게 되면 손발이 안 맞고. 맞습니다. 그게 늘 네. 지켜왔던, 늘 그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게 열악한 환경 때문에 더욱이 그렇죠. 그러니 빠지고 싶어도 진짜 일 있어도 눈치 보여서 못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병가를 제대로 쓰지를 못했고 눈치를 엄청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당연한 우리가 이제 복지에 대한 부분을 뭐 유급병가가 있고 연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봄 휴가가 있지만 눈치가 보여서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또 하나의 미안함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다 거죠. 섞여 있었겠죠. 학교 급식실은 그 산재가 굉장히 많아요. 네.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껏 15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폐암 환자도 한 지금 전국적으로 178명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급식실을 가면은 이러이러한 병에 걸리기가 쉽다라는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급식실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학교급식법 개정이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더 막 법 개정을 저희가 강조를 했고, 예, 그래서 이번에 그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국회에서 있죠. 통과는 된 거죠. 네네. 그럼 앞으로 남은 과정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수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네.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권리와 이런 것들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노래 한 곡 듣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그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보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네, 최성수가 불렀습니다. 동행. 급식법 개정 이제 언제 된 거죠? 며칠 안 됐죠? 네. 뭐 1월 마지막 날이었나요? 아니 한 12월 9일 12월 달. 개정안이 네, 이제 된 걸로 개정안이 알고 있어요. 이제 한 뭐 2개월, 1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정도. 네, 이제 앞으로 아직 갈 한 길이 달이 안 됐- 그러니까 네. 갈 길이 멀잖아요, 이제. 네, 통과만 그럼요. 됐지 진짜 이제 시작이죠. 네,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식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것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정치인들도 계시지만 당사자분들의 또 그만큼의 큰 투쟁과 애씀이 있으셨고 하지만 이제 이것들이 또 당사자 문제로만 국한돼 버리면 사회에서 외면되고 또 이제 힘이 사그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협력과 같이 협조가 필요한데 동행이 필요한데 시민들 입장에서 뭐 그냥 같이 힘을 마음을 모아준다라는 차원들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뭐 돕고 싶은데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는 이제 파업을 할 때마다 이제 댓글에 막 이제 여러 가지 상처받는 말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좀 뭐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얘기 써도 앞을 쓰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또 그런 면에서 또 힘을 더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시민들이 어떻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까 뭐 선풀 달고 응원 다는 거는 당연하다 치고 그 외에 어떤 걸 할 수가 있는지. 예를 들면 사실 지금 경기도의 화성 남양고에는 민영화 위탁 급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탁으로 하는 게 제일 손쉽잖아요. 근데 위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아이들의 밥상의 질, 행복한 밥상을 보장할 수 있냐. 그쵸?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학교에 있는 그 학부모들이겠네요.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겠네요. 민영화 된다는 얘기는 기업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될 거고 이윤을 남기는 게 인건비 아니면은 식비일 텐데 당연하게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들이 그런 쪽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든 잘 알려서 학부모 차원에서부터 좀 막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우리 시민들께서도 눈뜨고 좀 지켜보면서 내 아이의 문제라고 하는 점 인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5년, 뭐 10년 이상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많으신데요. 뭐 꼭 힘드신 것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가장 힘든 얘기가 더 많았겠지만 힘든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래도 나를 버티게 했던 또 이런 즐거움, 보람 같은 게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뭐 자유스럽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네. 처음 입사했을 때 음. 저희가 탕수육을 했어요. 근데 수제 탕수육이었거든요. 요즘에는 냉동 제품도 좀 쓰긴 하지만 그때는 수제가 많았어요. 와. 근데 이제 그때 1,200명 분의 수제 탕수육을 하다 보니까 튀김소 2개에서 네. 팔팔 끓고 있는 튀김소 2개에서 튀김을 넣어야 되고 저어줘야 되고 이러는데 정말 눈물 콧물 쏙 뺀 날이었어요. 정말 이게 매운 연기가 나니까 네. 거기서 눈물 콧물이 매운 연기와 그리고 열기 때문에 눈물 콧물 땀이 그냥
우수수 나온 그런 날이었어요. 제가 8월 거의 29일 날에 입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더운 날이었거든요. 한창 더울 때. 네, 그래서 와 탕수육 하면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 그런 면에서 네, 이제 급식실에서 일하실 때 가장 싫은 계절이 여름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급식실에 에어컨 설비가 좀 돼 있나요? 지금은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없는 학교가 더 많았어요. 음. 네. 그래서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드, 공조기, 뭐 에어컨이 고장이 나도 바로바로 고쳐주지를 않기 그러겠죠. 때문에. 있어도 저 멀리 있어가지고 튀김소 가까이 있지 않아가지고 더우면 거기 가서 바람 좀 쐬고 오고 네. 다시 일하러 오고 뭐. 근데 그런 여유가 사실 별로 없죠. 우리 노동 뭐라 그랬죠? 노안이 안전과 노안부장. 그러니까 노동안전. 노동안전. 네. 네. 우리 김성자 부장님은 담당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일하시면서 다친 적은 없으셨어요? 아, 물론 많죠. 네. 그 일하다가 저는 그 토시 위쪽으로 그 뜨거운 국물이 아이고. 이렇게 와락 쏟아진 경험했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산재를 쓴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내 동료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볼까 이런 게 더 컸기 때문에 그걸 또 감추면서 일을 했죠. 그때는. 또 개인 돈으로 다 치료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음식을 하실 때 아까 이제 여름에 탕수육이 힘드셨듯이 제발 이 음식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여름에는 전 부치고 튀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떤 불 쓰는 거. 네네. 종일 붙어 있어야 되니까 차라리 볶음은 나은데 네. 전하고 튀김은 그 뜨거운 솥과 튀김 전판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법이 바뀐 게 네. 여름 혹서기? 폭염기. 폭염기에는 전과 튀김을 통틀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라고 법은 바뀌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지켜지지 않는 학교들이 또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영양사님이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예, 영양사님이 또 어떤 거를 하는자에 따라서 서로 의논이 잘 안 되나요? 그게 잘 안 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걸 알아서 지켜주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 고집대로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도 계셔가고 근데 거기에 대한 제재를 딱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화가 되면은 가장 좋은데 네.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 그게 가장 어렵죠. 겨울에는 어떤 음식이 제일 힘들어요? 그냥 겨울에는 할만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겨울에는 그냥 할만합니다. 그래도 온수는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다행히 찬물에 하시진 않으실 테니까. 네. 아이고 참. 환경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거죠. 네. 그렇죠. 노동조합이 있음으로 해서 좋아진 경험도 많죠. 지금. 그 전까지 이 직업을 택하시기 전에는 노동조합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노동조합 활동은 못했지만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네. 건 알고 있었죠. 보통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들어왔던 어떤 쇠뇌 같은 게 있잖아요. 노동조합 하면은 빨갱이. 그래서 노동조합을 괜히 경원시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노동자가 됐을 때 노동조합을 가입을 해봤더니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뭐 이런 경험들을 보통 얘기들을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저기 그 자녀분들이 제가 이게 이제 그 교육청에서 담당했던 여성 노동자 복지에서 역시 급식 노동자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 150분 정도가 모여셨던 것 같아요.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딱 갔더니 다들 새빨간 옷을 다 입고 계시고 앞에서 몇 분은 머리띠 하고 계시고 무서워서 혼났어요. 가족들이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서 할 일은 저희가 없죠. 시위하고 있는 모습을 가족들이 와서 보시고 뭐 그런 경우는 글쎄요. 사실 저도 뭐 급식은 아니지만 이제 돌봄 투쟁할 때 삭발 단식도 하고 이런 뭐 응급실 실려가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가족들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나 뭐 이렇게 소식을 통해서 듣는 거지 그 자리에 온 적은 없던 그러니까 것 제가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이런 우리 엄마가 밖에 나가서 그냥 일하고 돌아오고 이런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투쟁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가족들의 인식이랄까 이런 것들에 같이 마음을 맞춰주고 이러시는지 아니면 엄마 왜 이렇게 힘든 거 해? 그냥 나오고 다른 걸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는지 가족들의 지원이 어떤지 싶어서 좀 여쭤봤어요. 저는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절대 가족이 못 듣게 하시겠네.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모르게 하세요? 아니 극구 만류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인식도 있으시고 또 내 가족이 내 엄마 내 아내가 그렇게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혹시나 그렇게 했을 때 혹시라도 다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기 김명아 선생님은 정치위원장. 이름이 무시무시해요. 이름이 거창하죠. 네. 거창한 만큼 말도 잘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앞에서 이렇게 직함을 바꾸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기 뭐 이런 게 좀 따로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떠밀리시다 하시는 게 된 것인지.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하니까 예 하고 아니, 받아들이고. 그래도 이거 다른 분 같으면 나 못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못해요 이렇게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해야겠다는 어떤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많으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노동조합 활동보다는 진보당 당원으로서 당 활동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당 활동하다가 노동조합 활동도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에 그러게요 해야 되죠 하면서 갔더니 가자마자 정치위원장 하면 딱이겠네요 해가지고 정치위원장 맡게 됐습니다. 평상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도 좀 조리 있게 하시고 그래서 훈련이 많이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아니 듭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 노한 부장님은 어떻게 이게 부장직을 맡게 되셨나요? 저는요 지회장님 밑에 열심히 따라다녔더니 네. 직함을 이렇게 주셨네요. 근데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네.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안 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 거죠? 노동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많이 제가 저 스스로도 배워야 되고 아니면 또 그 조리 실무사님들한테도 전달해야 되고 학교 안에서는 좀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위험성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잘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좀 더 유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포인트 네. 그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말씀이 좋았어요. 포인트. 네. 자, 아까 전에 용어를 영양사님은 알겠어요. 근데 조리사님하고 조리실무사님 네. 차이가 어떤 건가요? 조리 실무사님은 그냥 같이 일하는 건데 그냥 직함만 다를 뿐이에요. 같이 일하는 건 똑같고요. 네네. 그 업무적인 거에서 약간만 그 영양사님이 요하는 거 그거를 수행해 주는 거를 조리사님이 하시는 거죠. 그 조리사님의 또 말씀을 네, 받아서 실무사님이 네, 하시는 그렇게 거고. 이게 조리사님이에요. 조리사님인지 실무사. 알고 물어보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연수에 따라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자격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직종 변경 신청을 하고요. 면접도 있습니다. 일단은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네.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빈자리가 있으면 조리사를 뽑아요. 그 거기서 조리 이제- 실무사님들은 조리사 자격증 없어도 되시는 분들. 네네. 그 차이가 있으시군요. 네. 그럼 조리사는 뭐 한식 조리사 이런 거 관계 없이 다 있어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요 아니 하나만 기본적으로 있으면 돼요. 기본적인 거. 한 가지 정도만 한 가지 있으면 돼. 정도. 네. 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렇게 밖에서 음식 그렇게 하다 보면 막상 집에 오면 쳐다보기도 싫은 거 맞아요. 그러신가요? 네. 맞아요. 집에서 그래도 가면 또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하고 들어가셨는데 제일 짜증 날 때가 언제세요? 가자마자 밥 줘 할 때. 그 집에 그 인간이 그래요? 네. 네. 우리 선생님은 언제 김명아 선생님은? 저는 남편이 거의 밖에서 밥을 먹고 와서 네. 그냥 간단하게 먹을 때가 더 많습니다. 네. 이제 자녀분들은 다 크셨나 봐요, 이제. 네, 지금 집에 있는 둘째 딸아이 혼자인데 그냥 없으면 혼자 이것저것 차려 먹어서 네.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네, 제 밥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네, 노동운동하기에 딱이죠. 네.
지금 우리 선생님 학생 수가 몇 명 정도인데 지금 몇 분이나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월피동이라는 이제 작은 이제 뭐 이렇게 아파트가 없는 주택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코너에 있어서 저희는 지금 150명, 학생 150명에 선생님 20명에서 170명 정도의 일을 하고 있어요.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최저 인원이 100명이 넘으면은 3명, 조리원 3명이서 일을 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영양사 빼고. 네네. 그래서 조리사 1명에 조리원 2명, 저희가 셋이 일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사실 요리하는 거는 괜찮아요. 요리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똑같은 공간을 예전에는 8명이서 썼다면은 지금은 3명이서 그 공간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리하는 것도 바쁘긴 하지만 한 사람이 막 2가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그 넓은 공간을 청소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8명이 했던 공간을 3명이서 하게 되니까 그 청소의 압박이 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침에 몇 시까지 나오셔야 돼요? 저희는 8시에서 4시요. 8시에서 4시. 네, 8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 그럼 8시에 나오셔서 음식 이미 식자재 온 거 다듬고 해서 한 3-4시간 안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네, 그렇죠. 그러면 식사 끝나고 나면은 보통 1시면 끝나나요? 네, 그때부터 이제 설거지하고 청소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쓴 모든 공간을 모든 다 청소를 공간을 학생들 해요. 밥 먹는 쪽은 네, 거기도 거기도 해야 다 되는 합니다. 거죠. 거기도 해야 돼요? 네, 네. 네. 아 거기는 학생들이 하면 안 돼요? 학교에 이게 교장 선생님이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뭐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학생들이 책상도 좀 닦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또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그 부분도 다 조리원들에게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청소와 학생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자기들이 먹은 쪽은 자기들이 청소를 할 수 있게끔 노동조합 쪽에서 학교랑 이게 안 되나요? 저희는 봉사자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건 좀 심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막 150명 정도니까 식당도 넓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은 거라. 조리실이 이만큼인 것처럼 식당도 똑같죠. 아, 식당은 똑같은데 네네. 네. 학생 수가 줄어서 뭐 테이블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공간은 똑같다는 거죠. 식자재 관리는 어차피 그냥 학교에서 주는 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음식을 뭐 할 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조리사님 영양사님께서 하시는 거고. 제 와이프도 지금 이제 복지원에서 뭐지 그 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인가요? 네, 어르신들 네. 아, 몇 개월 됐어요. 복지관. 갑자기 네, 복지관 여기서 갑자기 원래 다른 거를 하고 있다가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해 가더니 한다고 그러길래 너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요리해보고 싶어서 가자마자 한 2주부터 손이 저리다기 시작하더니 매일 집에 와서 손 저리다 하고 한 2달 동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손 마사지기 사다 주고 밤마다 내가 하라고 했냐 한 70명, 80명 정도 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2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와이프분 늘 그 얘기 듣다가 선생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뭐 100몇십 명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좀 꾀병이었구나. 꾀병이실 일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보다는 환경은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급식을 오래 하시다 보면 그 손가락 변형이 많이 와요. 직업병이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수 네. 있겠네요. 선생님은 15년 되셨으면 어떤 그런 쪽에 좀 만성 질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없으신가요? 얘기해. 잡혀 있잖아. 십자 인대 수술하는 거. 아 인대. 네, 그러게 저희가 이제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고 뭐 이래서 그런지 저희가 인대 파열이 왔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냥 좀 침 좀 맞으면 낫겠지 하고 이제 다녔었는데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니까 이제 이 방학이니까 좀 쉬면 나을까 싶어갖고 기다렸는데 이 고통이 계속되는 거여서 이거는 이렇게 일을 안 하면 나을 병이 아닌 것 같다 하고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파열됐다고 해서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 네. 네, 빨리 하셔야죠. 오래 놔두면 또 문제가 되는데. 네네. 그래서 약으로 이렇게 잠깐 치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원인을 제대로 그렇죠. 수술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네. 자, 15년 뭐 10년 넘으셨으면 그동안 아이들이 쭉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아이들 때문에 오는 보람도 있으셨겠지만 아이들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하는 이런 것들이 좀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느껴지지요. 어떤가요? 느껴지죠.
아이들이 전에는 뭐 1학년 같은 경우는 학년마다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온 아이들이다 보니까 걔네들은 말을 좀 잘 듣는 편이거든요. 아, 선생님 초등학교에서. 아니요. 중학교인데 네. 아이들이 거칠어요. 아,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네네. 3학년 아이들은 또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걔네들은 더 힘들고 2학년은 그나마 좋겠다 싶었는데 더 그래요. 중2병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점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하셨을 때하고 10년이 지나서 애들의 성격이 좀 틀린가요? 틀려요. 10년 전 애들보다 지금 네. 애들이 훨씬 말을 잘 들어야 아니요. 더 안 더 안 들어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좀 예의를 차리나요, 우리 저기 선생님들한테? 아 그런 거는 있어요. 스승의 날이나 뭐 이런 그 특별한 날 되면은 저희 급식실에 찾아와가지고 아이들이 선생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손편지로 써주고 이렇게 감사의 글을 감동적이게 쓴 걸 보면 네. 진짜 보람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러실 때 있으시겠다. 네. 그러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날 이렇게 먹은 반찬이 맛있다. 그러면 맞아요. 이제 요즘에는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많이 해요. 네. 한 80% 정도 아이들이 선생님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급식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 맛있게 먹어 잘 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제일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 애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왜 이거밖에 안 줘요? 그런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음식을 해도 이제 네. 아이들 양에 못 미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왜 이거밖에 안 줘요? 이거 먹고 배고파서 어떡해요? 그런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죠. 어떤 거는 뭐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건 애들이 치열하겠네요. 그때는 네. 자유배식 안 하고 다 나눠줘야겠네요. 그때는. 그렇죠. 네네 자율배식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 근데 애들이 이 맛있는 반찬이 나온다 네. 그러면은 저희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배식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은 3학년 친구들은 배식 받자마자 거기 가서 줄을 서요. 이 기본 배식이 끝나고 나서는 자율 배식을 하게 되고 추가 배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받자마자 바로 줄을 서요. 그러면은 도대체 저 밥을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저 밥을 언제 먹을까 싶게 안쓰럽죠. 차라리 양이 많아갖고 좀 많이 주면 더 좋은데 근데 그 양을 또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러다가 또 어떤 거는 남잖아요. 네, 이 남는 잔반 처리는 어떻게 돼요? 음식을 다 무조건 버려야 돼요? 어떻게 돼요? 네 다 저희는 버립니다. 폐기가 그게 정답이라고는 하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누나 보면은 막 손도 안 댄 것들 다 버려야 되고. 근데 이제 학교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 데는 그 무슨 노인 요양원 같은 푸드뱅크 비슷하게 해서. 예, 네. 푸드뱅크 이런 거를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작다 보니까 음식이 남아도 많이 안 남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줄만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는 전량 폐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음식물 폐기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제 선택형 급식을 많이 밀고 있잖아요.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어떤 거죠? 네. 선택형 급식은 이제 자율 배식이에요. 그래서 우유도 뭐 그냥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야채도 있고 이제 반찬 가짓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20에서 180명의 밥을 하는데 가짓수가 더 늘면 노동 강도는 더 높아지는 그렇겠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전면 거부를 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도 모두 다 시행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은 수급 안 해주고 그것만 늘리겠다. 네. 뭐 그렇게 되면 음식물 폐기되는 것도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겠죠. 예를 들면 쌀밥, 뭐 잡곡밥 이런 거 같이 하면은 남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폐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학생들 선택권이 넓어지고 뭐 이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선거 정치인들 입장 뭐 이런 쪽에 선출직 입장에서는 좋겠죠. 말하기는.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두운 부분들은 안 보인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그런 면에서 또 노동조합 또 이런 진보당의 또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음에는 우리 노동법 때문에 오늘 좀 노동법이 학교 급식법이요. 급식법 때문에 이제 뵙지만 다음에는 우리 선생님들 개인사를 갖고 한번 뵈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들 좀 재밌는 얘기들 왔었던 얘기들 좀 하고 좀 와서 얘기해 주시면 여러 가지 것들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회장님 네네. 한번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앞으로 좀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마무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진보당 안산시 비례를 나가게 됐어요. 네. 네, 그거에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노동조합 일을 한 9년째 하고 있거든요. 지회장 7년 차고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이제 노동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어디다 편하게 얘기를 못 하세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식법 또한 우리 이제 정혜경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없었다면 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저희가 그 청와대 안에 천막까지 치면서 이 일을 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의원이 되면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결심하게 됐고요. 우리 노동자들도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나오셨던 얘기 들으니까 제가 매칭이 되네 선생님하고. 아니 그러면 그 현수막의 사진이 잘못됐어. 그렇죠. 아 너무 그런가요? 잘못됐죠. 네. 맞아요. 맞아. 아니 그 얘기 안 들으세요? 왜냐하면요, 네. 저희 보니까 진보당에는요 돈이 없잖아요. 네. 그걸 수정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아 이건 너무했다. 이거는. 아니 보통은 사진이 실물보다 더 적게 나오는데 네. 오늘 실물이 훨씬 더 나시거든요. 뭐 친한 친구들이 전화 오고 있습니다. 기죠. 네, 아, 그게 네가 맞냐? 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건 제가 강력하게 항의할게요. 네, 자 오늘 저녁에 어두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또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원하기는 그동안 이름 없이 학생들의 밥을 위해서,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셨던 우리 전국에 계시는 급식에서 일하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대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노동 환경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또 일해 주시고 투쟁해 주시고 거기에 이 방송을 듣는 우리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좋은 날 보는 다시 만난 세계를 꿈꾸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노래 듣습니다. 화이트가 부릅니다. 네모의 꿈.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쟁이 맛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모난 아버지의 지갑에 네모난 지폐, 네모난 팜플렛에 그려진 네모난 학원, 네모난 마루에 걸려있는 네모난 액자와 네모난 명함의 이름들, 네모난 스피커 위에 놓인 네모난 테이프, 네모난 책장에 꽂혀있는 네모난
네모난 서랍 속에 쌓여있는 네모난 편지 이제 네모 같은 추억들 네모난 태극기 하늘 높이 빨라기고 네모난 잡지에 그려진 이달의 운수